다음은 시흥 1구역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 직접 설립에 대하여 동호 C&D 고지원 팀장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고요. 저희 오늘 일단 설명회는요, 우리 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우리 이제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 그리고 조합 설립까지의 절차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자리니까요. 주민 설명 책자 내용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 들어봐 주시고요. 질의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 현황하고 공공지원 제도 그리고 우리 주민협의체 구성 기준 절차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에 별지 서식들 주민협의체 위원이나 부위원장으로 등록하실 분들 이런 서식 작성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이거는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년도에 우리 신속통합기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서 올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조합 직접 설립을 하라라는 의미로 이제 입찰 공고를 내서 저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이 입찰을 보고 이제 제안서 발표 이후에 1위 했던 업체 저희 동우 C&D가 구청과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구역 현황은 잘 아시죠? 저희 시흥 4동 810번지 일대고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저희 541명입니다. 이렇게 간략히만 말씀드리겠고 자료에도 안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계획인데요. 요 내용도 자료에 담아 드렸어요. 근데 임대 포함해서 우리 현재 1170세대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조합 설립까지 정비 계획 고시된 내용을 토대로 주정분담금이나 이런 걸 하지만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원하는 평형대에 반영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설계 계획이 이루어져서 건축심이 이루어지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은 현재 우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 계획 아닐 뿐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공공지원 제도가 무엇이냐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공공지원 제도는 우리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도입을 했고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까지 자, 공공에서 좀 사업을 관리를 하라, 감독을 하라라는 제도로서 공공지원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었고 그럼 공공지원자는 누가 되냐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이 됩니다. 즉 저희는 금천구청이 되겠죠. 금천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고 공공지원자는 즉 여러분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럼 저희는 어디까지 업무를 일단 하는 것이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자 지원 용역 기관이라고 맨 하단에 나와 있죠. 저희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일단 구청과 계약해서 시구에 저희 금액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조합 설립까지는 여러분들의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용역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드린 거고요. 공공지원 제도 도입 배경은 사실 그 이전에 많은 비리, 유착들이 많아서 우리 공공에서 업체들 선정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자금 입출금 내역 이런 거 다 투명하게 공개해라 라는 의도로 투명성 때문에 제도 개선이 돼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제도 주요 내용이죠. 앞에 맨 왼쪽에 보시면 조합 직접 설립 업무 지원, 공공지원자인 금천구청장이 저희를 선정해서 업무가 진행되는 거고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이후에는 이제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구축한 사이트 여러분들도 이제 가입해서 그 올라오는 내용들 보실 수 있고요. 뒤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그 내용 거기에 이제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리고 사업비, 추정 분담금 내용도 공개되고 업무 규정을 고시하고 운영 자금, 융자 지원도 해준다. 공공지원 제도로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일정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금일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지금 설명이 하고 있죠. 요거 끝나면 다음 주 17일 날부터 우리 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그리고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후보자 등록 기간을 가집니다. 그거는 일단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가질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후보자 등록하신 분들 자격 심사 해야겠죠. 자격 심사 하고 후보자 기호 배정, 추첨, 그리고 간담회 같은 걸 걸치고 후보자의 확정, 선거일 공고, 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순서만 말씀드리는 건 뒤에 세부 절차 내용 나올 때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거 이루어지겠죠. 선거는 저희 직접 선거를 하고 그날 바로 당일날 6시 이후에 개표해서 일단 그 자리에선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날 당선자 공고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선거 이후에는 이제 부위원장 뽑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 협의체에서 정관안,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정관안, 추정분담금 작성 이런 내용들의 의결을 거쳐 동의서를 접수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 창립총회 개최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의 구성 조직, 구성 기준입니다. 이 구성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기준을 고시했어요. 그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위원장은 소유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공공지원자에서 부위원장은 우리 소유자들의 대표, 주민들의 대표로서 선거를 통해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은 여러분들 중에 소유자분들 중에 우리 소유자 전체 소유자 수의 20분의 1 이상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도 여기 보시면 공공지원자가 선임하게 되어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공공지원자는 위원을 통별, 가구수별, 소유자 수별 고려해서 27명 이상 구성을 하겠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직접 그냥 아무나 선별하는 게 아니라 공개 모집 받아서 선임할 것입니다. 네, 여기에 나오죠. 선거 선임 기준입니다. 일단 부위원장은 1명, 그리고 위원은 저희가 30명에서 35명 이상 선임 예정입니다. 네, 부위원장의 당선자 결정 방법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즉 소유자들이 1인 1표로 직접 투표를 하게 되겠고요. 다수의 유효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협의체 위원 선임 방법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개 모집 받겠다고. 그래서 후보자를 공개 모집 받고 그 등록 결과를 보고 후보자가 정수 이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모두 선임하면 되는데 후보자가 경합이 됐을 때는 후보자들 입회하에 공공지원자 입회하에 공개 추첨을 통해 선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선거인의 자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선거인 명부에 기재됩니다. 그 토지 등 소유자 1인 1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운데 동그라미들 봐주시면 돼요. 소유자 본인은 본인이 오셔서 직접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자, 내가 그날 선거날
못 가서 대리인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설명드릴 대리인 지정서를 작성해서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그 대리인이 그날 투표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보시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 분들은 꼭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내에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그 대표자가 선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날 대표 선임 안 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무나 오셔서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왜 소유자인데 투표권 안 줘? 라고 분명히 따지시는 분들 꼭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선거관리 규정 서울시 고시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내에 그 대표 선임을 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계속 토지 등 소유자 1인 1표라고 말했는데 소유자 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를 말씀드릴게요. 자, 1필지 또는 건축물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까 공동 소유라 말씀드렸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대표 1인을 토지 등 소유자 수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혹시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의 지상권자 또는 소유자 대표 1인을 토지 등 소유자 수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인이 여러 개의 토지나 건축물을 갖고 있더라도 소유자 수는 하나입니다. 즉, 제가 여러 개의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소유자 수는 하나니까 표도 하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네 번째는 공동 소유와 다수의 건축물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합해 놓은 거예요. 즉 A라는 소유자, B라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여러 개를 토지를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로 소유자 수가 간주된다, 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부 절차입니다. 저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부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 등록 기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등록 공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날 공고를 할 것이고요.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19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12월 26일 목요일까지 9시부터 5시 30분까지 등록 장소는 공공지원 사무실이라고 구역 인근에 개설해 두었는데요. 뒤에 위치도는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출 서류는 우리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 선거관리 기준을 준용해서 그 내용들을 작성을 받을 것인데 여기서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2는 부위원장 그리고 협의체 위원 후보자 등록하신 분들 모두 공동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고요. 부위원장은 또 3, 4, 5, 6까지 1부터 6까지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 추천서는 이제 공공지원자 날인이 들어간 서류로서 저희가 발급받아서 공공지원 사무실에 비치를 해둘 거예요. 그거 가져가셔서 소유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냐? 자, 부위원장 후보자의 자격을 말씀드릴게요. 네, 소유권을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50%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둘 다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선출일 현재 당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구역 내 거주하거나 혹은 피선출일 당선일 현재 사업기간을 토지나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부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는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이 결격 사유는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저희 협의체 위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부위원장이나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요건이죠. 구역 내 부위원장, 주민들의 대표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앞에서 제가 후보자 추천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소유자들한테 30명 이상의 소유자들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고, 부위원장은 중복 추천이 소유자들이 불가능하다. 그럼 협의체위원은 어떻게 되냐?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의 추천, 5명만 추천받으면 되고, 소유자가 2명까지는 추천을 가능하게끔 열어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안내해 드릴 게, 저희가 안내 책자에는 사실 5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 기준이 너무 과할 것 같다. 우리 후보자의 기회를 좀 열어두자라는 취지에서 공공지원자에서 30인으로 줄였고요. 그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선거인 명부 열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거인 명부에는 소유자분들의 인적사항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저희가 가업이 착수가 됐을 때 등기를 다 떼서 소유자분들 이름이랑 주소 다 입력을 해 두었는데, 혹시 잘못됐거나 소유권 변동됐을 수도 있고 해서 이 열람 기간을 가지는 거고요. 이 기간 내에 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대표선임, 선거날 못 오시는 분은 대리인 지정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선거인 명부 열람 장소는 우리 주택재개발팀, 금천구청 재개발팀에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지원 사무실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편하신 데 오셔서 열람해 주시면 되고, 열람 기간은 12월 19일부터 1월 3일 금요일까지 약 2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꼭 좀 강조드리는데, 우리 확인도 하셔서, 혹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로라도 내 인적사항 잘 기재돼 있냐, 나 투표할 수 있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물어봐 주시고 안 돼 있다 이러면 이 기간 내에 오셔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꼭 대리인 지정이나 대표선임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호 배정입니다. 후보자 등록 받고요. 기호 배정할 텐데, 이날 이제 후보자들 모아서 간담회도 할 겁니다. 어떻게 합동연설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날은 기호 추첨을 1월 3일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일단 예정이고요. 위치는 공공지원 사무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변동됐을 때는 후보자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선거를 1월 18일 토요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할 건데, 아직 장소를 확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일 공고나 이런 안내문들 통해서 충분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때 안내문 받아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모든 자료는 이 규정상 등기로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선거인의 자격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선거 운영은 우리 금천구청 주거정비과 주택재개발팀, 그리고 저희 동우 C&D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거인 명부, 그다음 후보자 확정 공고, 선거일 공고 내용이죠. 저희 선거인 명부 열람 앞에서 설명드렸고, 열람이 끝나고 후보자 다 등록받았고 자격 심사 이후에 이제 후보자 확정 공고, 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 선거일에 대한 공고를 등기로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역 내 게시판이나 현수막 등을 저희가 개첨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요. 투표날, 선거날 참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후보자한테 출개표 참관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승낙서 받아서 후보자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입니다. 앞에서 협의체 위원도 후보자 등록 같이 받는다고 했죠. 그 이후에 우리가 12월 19일에서 12월 26일 사이에 이제 후보자 등록 받고 위원 추첨은 1월 3일 날 우리 기호 배정하는 날
시간차를 둬서 할 일단 예정입니다. 혹은 이때도 변동되거나 시간이 변동되거나 날짜 변동되면 우리 후보 등록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 드릴 거고요. 선임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 모집 후에 모집 입원 초과 시에 공개 추첨을 통해서 선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면 이제 협의체에서 여러 번의 회의를 할 거예요. 4-5번 걸쳐서 주민협의체 회의 하고요. 그 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이제 결과 나온 내용으로 동의서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정분담금 내용이랑 동의서를 또 발송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동의서 접수 기간 가져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 기간을 일단은 현재 예정된 기간은 3월 하순부터 5월 하순으로 예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때 필요한 서류는 조합 설립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자세히 지금 설명 안 드리는 게, 저희가 어차피 또 동의서 안내 책자랑 동의서를 또 등기로 발송해드려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 내용을 보시고 동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동의서 제출 방법은 직접 공공지원 사무실 방문해서 제출해 주셔도 되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저희 동호시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는 무슨 일들을 하냐, 간단하게 이제 크게 6가지로 이렇게 우리 법 시행령에 나온 내용을 담아 두었고요. 계략적인 추정분담금 정관안, 그리고 조합 창립총회 이후에 조합이 규정 쓸 규정들, 재규정들, 행정업무 규정, 선거관리 규정, 예산회계 규정,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서 접수, 선관위 구성 등의 업무 등을 합니다. 즉 결론은 이들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업무들을 다 진행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일단 공공지원 사무실 위치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여기 그 무슨 엘림교회인가 그 구역 내에 있는데, 거기 길 따라 쭉 나오면 사거리 있는데 거기 맞은편에 우리 태권도 도장이 있는 그 건물 맞으시죠? 네, 거기에 위치해 있고, 잘 모르시겠으면 주소 한번 찍어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책자에도 담겨져 있으니까 주소 확인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네, 협조사항은 여러분들의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 이하분들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의 대표를 뽑는 자리, 주민대표 선거고요. 부위원장 선거입니다. 그날은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투표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과반수 참석해야 됩니다. 투표에. 그리고 그 이외에 조합 설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백날 설명드리고 동의해봤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의니까요. 요거 2개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는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에 꼭 공동소유자분들은 대표 선임 동의해 주셔라.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은 대리인 지정해 주셔라. 꼭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렸는데, 가입 안내를 오늘 오신 분들은 유인물 나눠드렸어요. 그거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향후에 사업 추진 일정이나 뭐 추진 나중에 우리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등 하죠. 그런 의사로 업체들 뽑았을 때 계약서, 그런 운영 규정, 정관 등 모든 내용이 여기에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투명하게 봐주실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들, 카드 내역들이 다 올라와요. 조합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꼭 가입하셔서 나중에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입 절차 안내는 오늘 안내 드린 거 보시고 한번 가입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공공지원 사무실 오셔서 좀 가입 좀 도와달라고 해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별지 서식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정보 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우편물 주소 등을 우리 공공지원자와 저희가 앞으로 인수인계 받을 조합이 어떻게 활용해서 좀 쓰겠다라는 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이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서명 또는 지장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대표 선임 동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을 때 여기 대표자 분 인적사항, 그리고 그 밑에는 공유자 인적사항을 적는데, 대표자는 물론 공유자의 신분증 사본이 각각 하나씩 첨부돼야 되고요. 서명하고 지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안 되고 지장만 해주시면 안 되고요. 두 개 다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인데요. 우리 소유자 본인이 선거날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근데 대리인은 배우자, 직계조ong비속, 형제, 자매 중 성년자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규정에 명확하게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외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외 거주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 찍으시고 인감증명서 같이 제출하시고, 법인의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작성하실 부분 작성하고 첨부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후보자 추천서 보이시죠? 오른쪽이. 여기에 저희 공공지원 담당자 날인이 들어갈 거고요. 주민대표 후보자는 여기에 50명 이상의 30명 이상이죠.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주셔야 되고, 공동소유한 분들은 공동소유자는 대표자 한 분만 추천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후보자는 5명의 추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등록 신청서는 우리 구비 서류들 같이 갖춰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주민대표 후보 등록 신청서가 나와 있는데요. 주민대표는 우리 초본을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주 기간을 확인해야 되죠. 왜? 후보자 자격이 소유 기간이랑 거주 기간 둘 중 하나가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초본 꼭 필수로 첨부해 주셔야 되고, 신분 증명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은 후보 등록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똑같이 위원은 마찬가지로 여기 초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 없다면 굳이 안 받겠습니다. 요거는 구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할 거고요. 일단 신분증명서는 필수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의서는 주민 대표 부위원장 후보자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행각서도 마찬가지, 선거 공보 작성한 이것도 주민대표 선거하시는 후보자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 정견서도 당연히 주민대표 후보자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투개표 참관인 등록 신청서 있죠. 요거는 소유자들, 투표와 개표를 참관하고 싶은 소유자들이 직접 작성해서 이 뒤에 나와 있는 투개표 참관인 승낙서를 후보자가 작성해줘야, 이 두 가지 서류가 같이 세트로 후보자가 제출해줘야 투개표 참관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즉, 등록 신청서는 소유자, 참관하고 싶은 소유자가, 이 승낙서는 후보자가 그 사람을 승낙해서 같이 묶어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후보자 사퇴서는 당연히 후보자가 나 이제 안 하겠어, 사퇴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식이기 때문에 크게 쓸 일은 없겠지만, 여기에도 서명과 함께 지장 날인이 들어가야 된다. 다음 선거의 명부 이 신청서가 있는데요. 요거는 선거의 명부에 소유자분의 인적사항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출해 주셔라 이건데, 저희가 이제 편의를 위해 전산으로 전화로 공공지원 사무실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연락 주시면 이 신청서 꼭 안 쓰시더라도 저희가 잘 수정해 드릴 테니까 확인은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별지 서식들 작성 방법까지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